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눈을 감으셨다면 더 좋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우리가 걸어갈 이 이야기는 꽤나 느릿하고 조용히 흐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걱정 속에 밤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외로움과 병이 찾아올까봐. 그러니 자리를 잡기 전에 제가 하는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계신 지역과 현재 시각은 몇 시인가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은은한 소리를 배경에 두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91세. 이 나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직도 병원에 나가신다고요?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진료실 문을 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3층 계단을 올라가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한 번은 손주가 숨은 걸 찾다가 제가 먼저 숨이 차서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본 손주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전설이야. 하지만 이 전설도 한때는 무너졌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등산을 다녀온 후라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익숙한 피곤함이었죠. 언제나처럼 진료복을 입고 첫 환자를 맞았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려던 찰나 시야가 흐려졌고 바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쿵!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머리카락보다 뚜렷하게 심근경색. 의사인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운동은 하셨나요? 네, 매주 등산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였을 수 있겠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등산하세요. 등산이 답입니다. 라고 권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었을 수도 있다니요. 그 이후의 시간은 참 길고 느렸습니다. 병실의 흰색 천장, 삐소리를 내던 심박수 모니터, 침대 바퀴가 긁는 소리까지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평일엔 거의 운동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산을 4시간 넘게 탔습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압박을 받았고 결국 경고도 없이 멈춰버린 거죠. 그건 건강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흉내낸 위험한 과신이었어요. 그렇게 병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은퇴를 받아들여야 하나. 밤이면 식은땀이 났고 아침이면 숨쉬는 게 버거웠습니다. 67세, 나이에 비해 빠른 심근경색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90세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 옆 병실에 입원하셨습니다. 16세, 그러나 침대에 누워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손놀림이 젊은 간호사보다도 정교했습니다. 한 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뭡니까? 그분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거 바라지 마. 조금씩 하는 거야. 그 말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조금씩이라. 나는 지금까지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겁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날의 쓰러짐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로서, 인간으로서. 오히려 그 충격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산에 오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외치며 환자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삶이란 이렇게 간혹 뒤통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통증 속에 숨겨진 선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 후로 제가 제 환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주말마다 등산하는 분들 중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는 이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물론 등산이 모두에게 해롭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성과 균형이 없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2명 중 1명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그 불안 잘 압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규칙성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다른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 운동도, 식사도, 마음도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톤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엉뚱한 이야기 하나. 저는 91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편집을 배웠고 스스로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 앞에 섰죠. 할아버지, 구독자 수가 늘어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지. 자, 오늘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 속삭임은 단순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이건 작은 변화의 시작을 위한 서곡입니다. 등산은 오랫동안 저에게 완벽한 건강 비결처럼 여겨졌습니다. 의사였고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주말마다 산에 오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라고 조언하던 사람. 제가 진료실 벽에 붙여두었던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죠. 북한산은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만큼 확신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저를 오래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67세 심장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가 제 몸을 배신했던 겁니다. 운동이라고는 주말 등산뿐이었고 평일엔 대부분 책상에 앉아 환자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죠. 특히 나이 든 몸은 회복 탄력성이 낮아져 주말 한 번의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심장 마모가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그 충격 이후 저는 등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등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죠. 문제는 갑작스러운 고강도입니다. 운동을 습관처럼 하지 않다가 주말마다 한 번씩 갑자기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그건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몸에 위기를 주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심박계를 차고 하루 종일 활동량을 측정했죠. 10분간 빠르게 걷기, 베엘수두스, 2시간 등산. 놀랍게도 빠른 걷기의 심혈관 회복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계단 오르기 3분 벨수스, 산 정상까지 왕복. 전자는 혈압을 안정시켰고 후자는 저를 다시 쓰러지게 만들지도 몰랐죠. 이건 단순한 제 경험이 아닙니다. 간헐적 고강도 운동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격렬한 운동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의 좌심실, 두께와 혈압의 상관관계를 다룬 한 논문에서는 장기간 무계획적인 고강도 활동은 오히려 심장 근육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됩니다. 제가 쓰러진 후 주변 의사 동료들조차 당황했습니다. 성환이 형도 결국 무너졌구나.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제 경험을 자신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순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운동 건강이라는 등식을 너무 단순하게 믿어왔다는 걸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자라던 시절, 제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산에 오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운동은 고작해야 마당 쓸기, 장독대 닦기, 아이들 따라 집 앞 골목을 걷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4세까지 별 탈 없이 사셨죠. 그때는 단지 운이 좋았구나 싶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분은 지속 가능하고 부담 없는 활동을 평생 이어오신 분이었던 겁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헬스장, PT, 고산 훈련이 아닙니다. 그저 자주, 조금씩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등산을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며 운동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마치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다짐하는 학생과 비슷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벼락치기는 건강에도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죠.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저녁, 몸이 개운한 게 아니라 쥐어짜낸 후에 기진맥진함만 남는다면 그 운동은 실패한 겁니다. 운동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지 에너지를 탈탈 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병상에서 저는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일, 단숨에 이룰 게 아니라 쌓아야 하는 무언가. 그래서 등산 대신 선택한 것이 생활 속 운동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건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바꾼 운동은 칫솔질할 때 발 뒤꿈치 들기였어요. 양치질하면서 30초간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처음엔 허벅지가 아파서 양치도 빨리 끝내버렸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것도 습관이 되더군요. 그 다음은 화장실 갈 때마다 팔 돌리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목에 담이 올 때마다 어깨를 5번씩이 천천히 돌리기. 웃기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습관들을 엮어 하루에 20분 정도의 활동량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죠. 생활하세요. 조금만 더 움직이며 살아보세요. 여기서 짚고 갈 정보 하나.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주 150분의 중간 강도 운동 또는 주 75분의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참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몸과 나의 생활 리듬에 맞게 분산된 방식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당장 이번 주말부터 북한산에 오르겠다는 계획은 잠시 미뤄주세요. 그보다 더 쉬운 그리고 더 건강한 출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 가장자리에서 하는 2번의 깊은 심호흡. 이게 바로 건강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던 제 친구 기남이는 아직도 종종 저를 놀립니다. 야, 넌 산에서 죽을 뻔했고 난 산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는 산에서 활력을 얻었고 저는 그 산에서 무너진 후 새 삶을 얻었으니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마치 수험생처럼 공부를 시작했다. 침대 머리맡에 두꺼운 의학 서적들과 각국 건강연구 논문들이 쌓여갔다. 주치의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되는 중일세. 심근경색 이후 나는 건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그 출발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왜 어떤 노인들은 약 없이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까? 이 물음은 나를 세계 곳곳의 장수마을로 이끌었다. 이탈리아의 아첼로 롤라,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 지역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 둘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셋째, 끼니 때마다 가족과 함께 앉아 느리게 식사했다. 넷째,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첼로 롤라의 한 92세 남성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원을 걷는다. 그리고 아내와 나눈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20분 잔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동네 친구들과 광장에서 카드놀이를 한다. 그게 끝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몸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근데 괴롭히라고 있는 건 아니지.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심지어 운동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게 여긴다. 그들의 하루는 그냥 살아가는 일이다. 새벽에 텃밭 가꾸기, 시장에 들러 이웃과 인사 나누기, 손자들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루 6,000보 이상을 걷게 만든다. 기계도 헬스장도 유산소 앱도 없다. 오직 삶이라는 리듬만이 존재한다. 병실에서 나는 이 마을들의 공통된 습관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우리나라 노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억지로 하고 있었다. 억지로 아침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억지로 건강식이라고 먹기 싫은 음식들을 억지로 씹는다. 주말엔 억지로 등산하고, 밤에는 억지로 스트레칭 앱을 켠다. 모든 게 의무처럼 굴러간다. 그러니 당연히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건강이란 루틴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걸. 그러던 중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보건기구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속 활동,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NEAT, 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주세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특별한 운동 없이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작만으로도 상당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NEAT 개념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루 24시간, 그중 1시간의 격렬한 운동보다 나머지 63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진짜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병상에서 회복 중에도 활동량 측정기를 차고 다녔다. 화장실까지 몇 걸음을 걷는지, 식사 후 어느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지,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게 심박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단순히 걷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움직이기였다. 하루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하루 동안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였다. 여기서 하나 더 이상한 일화를 들려줄까 한다. 병원 복도 끝에 있던 커피 자판기 옆에 늘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이후 7시, 정확히 3번, 자판기 앞에서 다리를 교차한 채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분은 왜 저렇게 자리에만 앉아 계실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에 3번 30분씩 이 자리에 앉는 게 운동이라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다리 근육과 눈빛을 다시 봤다. 놀랍게도 그는 88세였고 하루 1,000보 이상을 걷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의도된 정적을 통해 심박수를 안정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험과 연구 끝에 나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진짜 운동은 의식적인 움직임이다. 무작정 뛰는 것보다 의도를 가진 걷기가 중요하고 하루에 한 번의 폭풍 운동보다 매시간 한 번씩 몸을 일으키는 행위가 더 오래 간다. 그 이후 나는 내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1분 동안 팔을 흔들었다. 진료 중 환자가 들어오기 전 30초간 몸통을 돌렸다. 계단은 일부러 한 층만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 반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동작이 의식 없이도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습관이고 건강이라는 토양 위에 자라나는 몸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내 몸 안에 살아있다. 그래서 91세에 지금도 나는 진료실에서 서서 걸으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선생님, 오늘은 어깨가 좀 나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는다. 좋아, 오늘도 내가 조금은 움직였구나. 병상에서 퇴원한 날, 창밖 하늘은 참 높고 조용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등산도 고강도 운동도 아닌 말 그대로 습관을 다시 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소소한 것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베개 살짝 기대고 심호흡을 3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은 천천히 깨어나고 혈압은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죠. 기상 직후 급작스런 체위 변화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문장, 실제로 교과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물 한 잔, 단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물은 놀랍도록 다양한 효과를 줍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특히 아침 공복의 위산을 완화해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찬물은 장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상하게 하죠. 그 사이 청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몸에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3번째는 맨손 체조였습니다. 처음에는 3분, 그리고 점차 5분, 10분, 지금은 15분, 무리 없이 땀 흘리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진행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기지개 펴기, 무릎 굽혔다 펴기, 한 동작당 5번,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이게 무슨 운동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몸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4번째는 틈새 운동입니다. 진료 중 환자와 환자 사이 1분 그 시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창가를 바라보며 목과 어깨를 돌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시나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건물 주변을 10분간 걷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모자를 쓰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결국 퇴화하게 됩니다. 노화가 아니라 퇴화. 움직임이 사라지면 그건 자연의 순리가 아닌 선택의 결과입니다. 5번째는 계단 오르기. 진료실에 있는 3층까지 매일 계단을 이용합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죠. 계단 오르기의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절대 2계단씩 오르지 않기, 절대 숨을 참지 않기, 절대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기. 그저 내 리듬에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이것이 제가 24년간 유지한 원칙입니다. 6번째는 식사 습관.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는가에만 집중하지만 저는 어떻게 먹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한 입에 수십 번씩 꼭꼭 씹기. 처음엔 일부러 숫자를 세야 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둘째, 식사는 반드시 앉아서 하기. 서서 먹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 중간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기.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심지어 조명도 은은한 간접등 하나만 남겨둡니다. 침대에 누워 10분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심호흡을 합니다. 이 습관은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한 환자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는데 1달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죠. 이 모든 루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꾸준함.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걸 24년이나 어떻게 계속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주만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엔 몸이 먼저 하고 있을 겁니다. 습관이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자동 반응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기묘한 정보. 하루 20분 산책보다 양치질 중 다리 들기 3분씩 하루 3회가 오히려 혈압 조절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기이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복잡하고 또 그렇게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 조용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합니다.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내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계단을 오를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 물을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건강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건강 루틴은 수많은 분들께 직접 전수해 왔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환자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단지 병을 극복한 사례를 넘어 삶을 되찾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박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료실 문을 연 건 3년 전 어느 비 오는 아침이었습니다. 81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채로 오셨죠. 선생님, 전 아직 손주 녀석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분의 눈동자엔 절망과 동시에 미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5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그 5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몇 끼니, 수십 번씩 꼭꼭 씹기, 3분 스트레칭, 하루 마무리 10분 감사일기, 이 4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한 달 후,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2달 후, 혈액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종양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그는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살았어요. 진짜로 살았습니다. 지금 박영호님은 84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와 미술관에도 가십니다. 3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분은 이제 2번째 손주의 졸업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2번째 사례는 정분이 할머니, 78세, 10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던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전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죽음을 기다릴 힘이 있다면 하루에 3분쯤은 나 자신을 위해 써보시죠. 그분은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10분 스트레칭, 화분에 물 주기, 이 3가지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이 써요. 몸이 안 펴져요.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어느 순간 할머니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물을 안 마시면 속이 답답해요. 아침이 기다려지네요. 지금 정분이 할머니는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이끄십니다. 잠도 수면제 없이 잘 주무시고 무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에게 카카오톡도 보내세요. 3번째는 김철수님, 83세, 중증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단 제한이 극심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이젠 떡볶이도 조금씩 먹고 송편도 해먹어요. 무작정 음식 제한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젠 조절을 중심으로 한 식사 습관을 실천하신 덕입니다. 그가 바꾼 건 3가지입니다. 첫째, 한 입 크기를 줄이고 수조 번씩 씹기. 둘째, 식사 중간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셋째, 식사 전 소량의 나물 반찬부터 먹기. 작지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지금은 병원에서도 관리가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식이요법이나 과격한 운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습관은 시작하기보다 지속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시각화입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20번 씹기, 작은 종이 하나마다 실천할 때마다 체크 표시, 한 달 후 냉장고가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을 때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변한 증거입니다. 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냉장고가 제 자서전 같아요.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낸 흔적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늦은 시작이 없습니다. 91세에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 5분. 그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내 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묘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한 86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분의 건강 루틴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마다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 것, 왼발부터 양말을 신으면서 그 순간 마음을 다잡는다는 겁니다.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통제력을 발휘하는 거죠. 처음엔 우습게 들렸지만 그분은 지금도 혼자 장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하루 3끼 식사를 제때 하십니다. 왼쪽 양말, 그게 그분의 건강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건강이란 누구에게나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작고 조용한 루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가장 쉬운 습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건강 루틴이나 환자들의 사례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빠르게 회복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의학 연구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3주간 매일 아침 반복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면역 지표 수치가 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하죠.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믿을 수도 있었죠. 다행히도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심호흡 1번, 물 1잔, 스트레칭 3분,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있어. 물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가 보면 민망할 만큼요. 하지만 3일, 5일, 2주,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는 안정되고 소화가 나아지고 밤에 잠이 들기 쉬워졌습니다. 몸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신경가 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즉,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실제 뇌 구조에 변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건강을 갉아먹는 첫 번째 적입니다. 저는 85세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88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90세에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손주들이 도와줬고
화면을 만지다 영상이 꺼져 한참 헤맸지만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제 뇌를 다시 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도전은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활력도 가져다 줍니다. 하루가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내일 뭐 해보지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가 있는 삶은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결코 매일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까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며 오늘은 그냥 눕자 싶은 날도 생깁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한번 멈췄다고 그 마라톤에서 실격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97세에 무너졌던 내가 91세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한 번의 완벽한 변화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시 시작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 작은 행동을 정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3분 스트레칭, 혹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옆에 새로운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지금 이 영상에서 들은 모든 루틴들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병원에 올 때마다 늘 손에 메모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물을 마신다. 나는 매일 웃는다. 나는 오늘도 기억할 수 있다. 그 메모지의 글귀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치매 진행이 멈췄고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체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은 기억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정리해 볼까요? 이 영상은 단지 노인의 건강 루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한 의사가 다시 걷고 웃고 살아가는 과정을 담은 하나의 긴 호흡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거창한 운동이나 기적의 약물이 아닌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있었습니다. 물 한 잔, 3번의 심호흡, 제자리 걸음 1분, 양말을 신는 순서까지도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자양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이란 현재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이어트 시작하는 월요일,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가 몸을 살리고 습관을 만들고 결국에는 삶의 품격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 조명을 끄고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가장 고마웠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미소가 번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은 스스로에게 가장 깊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종료. 편안한 밤 되세요.